손바닥이 간지러워서 며칠 동안 긁기만 했던 한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부가 건조해서 그런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죠. 하지만 몇 달 후 그는 뜻밖에도 간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가려움이라고 생각했던 증상이 사실은 몸속 깊은 곳에서 보내던 마지막 신호였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몸은 결코 이유 없이 아프지 않다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과 전문의 김신재 원장입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중에는 피곤함이나 가려움 같은 사소한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예기치 못한 심각한 질환을 발견한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에서는 이런 작은 변화가 몸이 보내는 구조 요청일 때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직접적으로 아프다고 외치지 않습니다. 대신 미묘한 불편함, 잠깐의 가려움, 혹은 피로감 같은 형태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 신호를 놓친다면 병은 조용히 진행되고 회복의 기회는 점점 멀어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가려움증이 단순한 피부 증상이 아니라 간, 담도, 신장 등 몸속 장기에서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음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호를 어떻게 구별하고 조기에 발견하며 일상 속에서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단순한 가려움이 어떻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 우리 몸이 보내는 그 미묘하고도 중요한 신호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려움증은 단순한 피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사소한 불편함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 몸의 신경체계와 장기가 보내는 복잡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저는 20년간의 진료 경험을 통해 원인을 알 수 없는 가려움이 단순한 알레르기나 건조증이 아닌 경우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이런 증상 뒤에는 간, 담도, 신장과 같은 중요한 장기의 기능 이상이 숨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은 매우 정교한 경고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온이 오르면 열로, 손상이 생기면 통증으로, 그리고 내부 장기에서 이상이 생기면 가려움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특히 손바닥과 발바닥에서 나타나는 가려움은 의학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증상입니다. 이 부위는 신경이 가장 촘촘히 분포되어 있어 체내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간에서 생성된 담즙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하면 혈액 속의 담즙산이 축적되는데 이것이 신경을 자극하면서 가려움을 유발합니다. 이 과정을 담즙정체, 촐레스테이시스라고 부르며 초기간 질환의 대표적인 신호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고를 그저 피부가 예민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긴다는 점입니다. 가려움은 몸이 스스로 내는 작은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를 무시하면 병은 조용히 진행되고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특히 손과 발의 가려움이 지속될 때는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증상은 단순한 피부 트러블과는 달리 신체 내부에서 이미 염증이나 독성 물질이 쌓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진료 중 한 환자분이 손바닥에 가려움을 호소하던 기억이 납니다. 피부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혈액 검사 결과 간 효소 수치가 정상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는 담즙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가니 붓기 시작한 초기 담도 장애가 확인되었습니다. 환자분은 그때 처음으로 가려움이 병의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라셨죠.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시작하면서 증상은 빠르게 호전되었습니다. 이처럼 가려움은 단순히 피부 표면의 불편함이 아니라 내부 장기 이상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조기 경보 장치입니다. 만약 가려움이 특별한 이유 없이 3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피부 연고나 보습제만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혈액 검사와 간 기능 검사를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려움은 우리의 몸이 말을 걸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경고음을 듣는 것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가려움증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지만 문제는 그 지속성과 양상에 있습니다. 특히 원인을 알 수 없는 가려움이 오랜 기간 계속된다면 이는 단순한 피부 자극이 아니라 내부 장기의 이상을 암시하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며칠째 손이 가렵다는 말을 가볍게 시작했던 환자분이 결국 간 질환이나 담도 폐쇄 진단을 받은 경우를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가려움증이 시작된 후에도 오랫동안 방치했다는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333 법칙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같은 부위의 가려움이 3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피부가 건조하거나 일시적인 알레르기 반응이라면 대부분 1, 2주 내에 회복됩니다. 그러나 3주 이상 지속되는 가려움은 간이나 신장 기능의 이상 또는 혈액 내 독성 물질 축적으로 인한 전신 반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가려움 외에 3가지 이상 증상이 함께 나타날 때는 즉시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손바닥과 발바닥이 가렵고 눈의 흰 자위가 노래지거나 소변색이 짙어지며 피로감이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이 조합은 간 담독의 질환의 대표적인 경고 신호입니다. 셋째, 집에서 3일 이상 치료했는데도 호전되지 않는다면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한 보습제, 항히스타민제 또는 민간요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가려움은 대부분 내부 장기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법칙은 단순하지만 매우 실질적인 기준입니다. 실제로 333법칙을 기억하고 조기에 병원을 찾은 환자분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치료 시기가 훨씬 앞당겨져 예후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조금 더 지켜보자며 시간을 끌었던 분들은 이미 질환이 진행된 뒤에야 병원을 찾게 됩니다. 한 환자분은 가려움이 이렇게 위험한 증상일 줄 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몸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의 신호를 무시하면 병이 대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가려움은 불편함을 넘어 몸이 보내는 구조 요청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제 어떤 검사를 통해 이 신호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지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려움증이 단순한 피부 문제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원인을 모른 채 연고나 약만 바르면 일시적인 완화는 가능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몸속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원인 불명의 가려움이 3주 이상 지속되거나 다른 증상과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검사를 통해 내부 장기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혈액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간 기능 수치, ALT, ALP, 빌리루빈 농도, 그리고 신장 기능을 평가하는 기본적인 지표를 제공합니다. 간 기능 수치가 정상보다 높거나 빌리루빈이 증가했다면 이는 담즙의 흐름이 막히거나 간세포가 손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혈액 내 요산 수치나 크레아티닌 수치를 통해 신장 기능 이상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몸속의 경고를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주는 지표입니다. 두 번째는 소변 검사입니다. 소변의 색깔이 짙어지거나 거품이 많을 경우, 이는 단백뇨나 혈뇨 등 신장의 여과 기능 이상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간과 신장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의 기능 저하는 다른 한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가려움증이 지속된다면 간뿐 아니라 신장의 상태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권장되는 검사는 복부 초음파입니다. 초음파는 간, 담낭, 신장 등 주요 장기의 구조적 이상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안전하고 빠른 검사입니다. 담즙의 흐름이 막혀 있거나 간에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된 경우 초음파 영상에서 그 변화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담낭 결석이나 담도 협착이 있는 경우 이는 손바닥과 발바닥 가려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검사를 통해 몸속 장기의 기능적, 구조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환자 스스로의 관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환자분께 가려움 일기 이치 다이어리를 작성할 것을 권합니다. 가려움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하루 중 어느 시간대에 심한지, 어떤 음식을 먹은 후 악화되었는지, 혹은 날씨나 스트레스 상황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일기는 단순한 기록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의사는 이를 통해 증상의 패턴을 파악하고 특정 환경이나 생활 습관이 증상을 유발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환자는 밤늦게 야식을 먹은 뒤 손바닥에 가려움이 심해졌고 검사 결과 지방간 초기 소견이 발견되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에 증상이 악화되었고 신경성 가려움으로 진단되기도 했습니다. 가려움 일기는 결국 환자와 의사 사이의 중요한 소통 도구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기록하고 이를 근거로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조기 진단과 예방의 핵심입니다. 몸의 작은 불편함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오늘부터라도 그 신호를 기록하고 관찰하는 습관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단순한 기록이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려움증을 단순히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의 결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스트레스와 신경계에 밀접한 연관성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가려워요 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 없음 속에는 대개 정신적 긴장, 수면 부족,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정신적 자극에도 반응하는 정교한 생리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 코르타이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단기적으로는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위기 상황을 이겨내도록 돕지만 장기적으로 과도하게 분비되면 면역 체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염증 반응을 증가시킵니다. 그 결과 신경 말단이 예민해지고 피부의 감각 수용체가 과도하게 반응하면서 가려움이 악화됩니다. 특히 간 기능이 저하된 사람은 해독 능력이 떨어져 스트레스 호르몬의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할 때 몸이 더 가렵다는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신경생리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2020년 Journal of Investigative Dermatology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만성가려움증 환자의 60% 이상이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였으며 불안과 우울 증상이 심할수록 가려움의 강도도 증가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교감신경을 자극해 혈관 수축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피부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민감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저는 이런 환자분들께 약물 치료뿐 아니라 신경 안정과 이완 훈련을 병행하도록 권합니다. 매일 10분만이라도 조용한 곳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 이 단순한 호흡만으로도 교감신경의 과활성을 줄이고 가려움을 유발하는 신경 자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에 한 번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감사의 감정을 의식적으로 기록하면 뇌의 도파민 분비가 증가하고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편도체 활동이 안정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따뜻한 물로 손발을 씻거나 미지근한 물에 10분 정도 조격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말초 혈류를 개선하고 신경의 긴장을 완화하는 치료적 행위입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생활 습관 교정을 병행한 환자들이 단순 약물 치료보다 훨씬 빠른 회복을 보이는 것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결국 가려움은 단지 피부의 반응이 아니라 신경계와 감정의 언어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은 말 대신 가려움이라는 방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만약 요즘 이유 없이 가렵다면 단지 피부를 의심하기보다 내 마음의 상태를 먼저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신경이 안정되고 신경이 안정되어야 피부도 편안해집니다. 오늘부터라도 마음의 긴장을 풀고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것이 가려움의 근본적인 치료의 시작입니다. 가려움증이 반복되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로 지속된다면 약을 바르기 전에 먼저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진료 중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멈추게 하려면 먼저 그 원인을 만드는 생활을 멈춰야 합니다. 특히 간과 담도, 신장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기능이 약해지면 나머지 장기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 장기들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곧 가려움증의 근본적인 예방이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에 최소 2리터 이상의 물을 규칙적으로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혈액 속 노폐물과 담즙산을 배출하고 신장의 여과 기능을 돕는 핵심 습관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간과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면 밤새 쌓인 노폐물이 빠르게 배출됩니다. 두 번째는 식단 관리입니다. 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식습관이 필수입니다.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 특히 매운 음식과 인스턴트 식품, 알코올은 간세포를 손상시키고 담즙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반대로 간 기능을 돕는 음식으로는 치커리, 비트, 아티초크, 시금치, 브로콜리, 해조류, 그리고 오메가 3지방산이 풍부한 연어, 고등어, 참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담즙 분비를 원활하게 하고 염증 반응을 줄여 간과 담도 기능을 보호합니다. 또한 비타민C와 E가 풍부한 과일, 녹황색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면 간세포의 산화 손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면 습관입니다. 가는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해독 작용이 가장 활발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대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간의 회복력이 떨어지고 체내 독소가 배출되지 않아 가려움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은 그 어떤 보약보다 강력한 해독법입니다. 또한 규칙적인 수면 리듬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안정시키고 신경계를 이완시켜 피부의 감각 과민 상태를 완화시킵니다. 네 번째는 가벼운 신체 활동입니다. 매일 7, 10분 정도 맨발로 걷기를 권합니다. 발바닥에는 인체의 모든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분포되어 있어 맨발 걷기를 통해 이 부위를 자극하면 간과 신장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담즙 정체로 인한 가려움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와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필수입니다. 불규칙한 식사, 과도한 음주, 수면 부족은 모두 간 기능을 약화시키는 원인입니다. 반대로 일정한 식사 시간과 충분한 휴식, 가벼운 운동, 그리고 명상은 간의 해독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실제로 Korean Journal of Hepatology 2021에 따르면 꾸준한 식단 조절과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한 환자들은 3개월 만에 간 효소 수치가 평균 25% 개선되었습니다. 결국 가려움증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길은 거창한 치료가 아닙니다. 바로 매일의 선택 속에 있습니다. 물 한 컵, 충분한 잠,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잠시의 휴식이 쌓여서 몸의 균형을 회복시킵니다. 오늘부터라도 먹는 것, 자는 것, 움직이는 것에 조금 더 의식적인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 단순한 변화가 몸속 신호를 잠재우고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가려움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긁습니다. 잠깐은 시원한 느낌이 들지만 그 행위는 오히려 신경 말단을 더 자극하여 가려움을 악화시킵니다. 더 나아가 피부가 손상되면 세균 감염의 위험이 커지고 2차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려움증이 느껴질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긁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차가운 수건을 이용해 가볍게 눌러주거나 냉찜질을 하면 일시적으로 신경 자극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목욕 습관도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의 피지막을 파괴해 건조함을 유발하고 가려움을 심화시킵니다. 36, 38도의 미지근한 물로 10분 내외로 짧게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샤워 후에는 수분이 날아가기 전에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는 피부의 수분 장벽을 회복시켜 외부 자극으로부터 신경 말단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활 속 환경 관리도 필수입니다. 겨울철에는 실내 습도를 50, 60%로 유지하고 공기가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구나 의류는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순면 소재로 선택하며 세제나 섬유 유연제에 포함된 향료나 화학 성분이 피부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가려움의 빈도와 강도를 현저히 줄입니다. 한편 많은 환자분들이 약국에서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 연고를 임의로 사용하지만 원인에 따라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가려움 완화를 위해 약을 사용하더라도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을 병행해야 합니다. 특히 간이나 신장 기능 이상으로 인한 가려움의 경우 단순한 항히스타민제로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담즙 정체를 완화하는 약물이나 해독 치료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습관은 가려움 일기의 지속적인 기록입니다. 타스크사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가려움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심해졌는지를 꾸준히 기록하면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음식 섭취 후나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에 증상이 심해진다면 그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패턴을 알아야 의사와의 상담에서 더 구체적인 치료 방안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려움증을 단순히 피부의 문제로만 여기지 말고 몸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만약 가려움이 3주 이상 지속되거나 앞서 언급한 황달, 소변색 변화, 피로감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때로는 조기검사가 생명을 지킵니다. 기억하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작은 불편함을 무시하지 않고 제때 대응하는 것,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가려움이 시작되었다면 긁지 말고 관찰하세요. 그리고 그 신호를 기록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몸이 진정으로 바라는 응답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순한 가려움증이 결코 사소한 증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셨을 겁니다. 우리 몸은 절대 이유 없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손바닥이나 발바닥의 가려움,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 자극은 몸속 장기가 보내는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병은 조용히 자라고 어느새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신호를 귀 기울여 듣고 제때 대응한다면 이는 생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첫걸음이 됩니다. 저는 오랜 기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수많은 사례를 보았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가려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뒤늦게 질환을 발견했고, 어떤 환자들은 빠르게 검사를 받아 조기 치료에 성공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특별한 약이나 기술이 아니라 몸의 신호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느냐였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늘 말할 겁니다. 다만 우리가 듣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부터는 그 미세한 신호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가려움증은 때로는 불편함의 언어이고 때로는 생명의 언어입니다. 그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지금 손이나 발이 이유 없이 가렵다면 단순한 건조증이라고 넘기지 마세요. 3주 이상 지속되거나 피로, 황달, 소변색 변화가 동반된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혈액검사, 소변검사, 복부 초음파는 여러분의 몸속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창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물을 마시는 습관, 규칙적인 수면, 스트레스를 줄이는 호흡, 그리고 내 몸의 작은 변화를 살피는 관심이 단순한 행동들이 쌓여 여러분의 내일을 바꿉니다.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자신의 몸과 조금 더 친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제가 드린 내용은 교육적 목적의 정보이며 실제 증상이나 진단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이 병을 두려워하기보다 몸을 이해하고 돌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우연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관심과 실천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나요? 그 작은 변화에 귀 기울이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